책 읽고 유튜버라고 조직입니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뉴질랜드 도착 3일 차예요. 뉴질랜드 도착한 지 딱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 일단 딱 숙소도 이틀밖에 예약 안 하고 왔는데 그 숙소 예약이 끝나서 심지어 그날 짐을 맡기고 나가서 방을 구했어. 근데 방이 하루 만에 구해졌는데 중요한 건 원래 방을 렌트를 주려면 그 사람 신원조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신원조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주인하고 너무 깊은 소통을 한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값이 두둑해진 거야. 그래서 원래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보기도 전에 결정을 해서 이제 그날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어제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전에 묵었던 숙소의 사장님이 나를 심지어 이 새로운 숙소로 태워다 줬어.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 그래서 심지어 전에 묵었던 사장님과 이 새로운 집주인분이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그렇게 데려다 줘서 여기서 어제부터 살기 시작해서 이틀밖에 안 살았는데 심지어 오늘은 아드님이 인사하러 왔다고 이제 들러서 아드님하고도 인사를 했어요. 아까 아드님하고 애기 조그만 꼬마 애기하고. 그래서 아니 불과 무슨 이틀 3일 만에 이렇게까지 사람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 굵직굵직하게 있었던 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집을 하나 얻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 뭐 엄청 재는 게 많았고 엄청 따지는 게 많았고 이게 불편해서 안 되고 이게 불편해서 안 되고 엄청 따지는 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서 그때마다 내가 집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재고 따지고 엄청 막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막상 살다 보면 뭐 전에 살았던 집에 비해서 막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똑똑하게 결정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운의 영역이 크다. 이 집을 구하게 됐던 거 그리고 이전에 숙소에서 그런 좋은 사장님 만났던 거는 이건 그냥 다 솔직히 운이지 이게 실력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꼼꼼하게 보려는 건 내가 뭔가 내가 거기다 더 애를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꼼꼼하게 그런 거 보는 거잖아. 그죠? 막 어디 여행 갈 때 리뷰도 엄청 보고 막 눈이 빠질 정도로 리뷰를 도대체 몇 페이지를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가서 우리가 되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숙소를 구할 때 나는 많이 보지 않았어. 이전에 묵었던 숙소. 어떤 사람이 리뷰를 올렸는데 사진마다 thumbs up, thumbs up, thumbs up 계속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뭔가 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웠어.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페이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청결해.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는 방당 페이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 페이를 해서 얘네가 업무의 퀄리티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진짜 어디 다른 옆집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높은 기준을 가졌나 보니까 전직 여행업 종사자야. 그래서 내가 여행업에 종사했는데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은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더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숙박업소를 하면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런 차별점을 가지고 가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고객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어제 오면서 막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대표님한테. 그리고 이제 왜 당신이 이런 거를 고객한테 알려야 되냐.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랑할 줄을 몰라. 아니, 자랑할 줄을 모른다기보다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 굳이 그런 얘기까지. 내가 얘기 안 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정성스럽게 하면 알아주겠지. 근데 봐봐요. 이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인 게 얘기 안 해도 알아주겠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어잖아. 그죠? 근데 소비자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이 고객이 돈을 냈는데 내가 굉장히 품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구나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어떤 게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고객을 사력 있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그걸 알게 해야 되는데 자영업 하시는 많은 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 근데 이 사장님도 리뷰를 쓰는 거를 마련해 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들이 발견하면 쓰는 거고 발견 못하면 안 쓰는 시스템인 거야. 그 내가 왜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스러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만족도가 있다 해도 그런 게 있어요라는 걸 얘기 안 하면 이거를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침 이 사람의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서비스를 받았구나 알았어. 그리고 내가 만족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리뷰가 있습니다. 뭐 작게 이벤트를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해주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를 얘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와이 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굳이 그렇게까지 오해받고 싶지 않거든. 근데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MF 케어가 제가 210일에 Mom's Future Care이라는 처음 이름으로 시작했던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학원장 하던 시절에 동생 주하영 대표랑 학부모들 대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주은숙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제 멘토님께서 학부모들하고 한번 이런 독서 수업을 해봐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다고. 아니 내가 왜 학부모들하고 내 사생활 얘기까지 나눠야 돼?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안 할 뻔했던 MF 케어예요. 근데 그때 왜 합류하게 됐냐면 저는 학부모들하고까지 그렇게 사생활 얘기를 나누는 건 아주 질색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봐도 주말에 뭐 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아니 내가 왜 굳이 그 사람들하고 내 사생활 얘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학원장 시절의 주은숙이었어. 아, 내일만 똑바로 잘하면 되지. 내가 본인들 아이들의 학습의 영역과 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케어 영역에서 나만큼 하는 여자가 없거든. 그러면 이게 본질이니까 이것만 잘하면 되지. 굳이 내가 그런 얘기까지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독서 수업을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애들이 결국 공부하는 게 대학 가는 게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공부하는 거랑 대학 가는 거랑 좋은 대학 가는 거랑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걸 누구도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그럼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했던 수업이 자본주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을 애들하고 읽고 독서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애들한테 내가 그냥 말하는 건 잔소리. 책을 읽고 얘네한테 독서 토론을 하게 하면 생각이 바뀔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인간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본인들이 주은숙 채널에 와서 맨날 영상 보는데 보고 나서 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저 여자 영상 보고 뭔가 그때는 자극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내 현실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봐봐. 어떤 사람은 되게 자랑스럽게 막 이런 댓글을 달아요. 되게 오래된 구독자래. So what? 오래된 구독자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래된 구독자인 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득이 돼요? 나한테 이득이 돼요? 두 사람 다한테 이득이 안 돼요. 뭐가 이득이 돼요? 주은숙 영상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이런 리뷰가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오래 봤다는 게 뭐 어쩌라고. 뭐 그런 거예요. 오래 봤다는 건 그냥 본인이 나한테 자기를 어필하고 싶으니까 하는 말인 거지. 실제로 나한테는 아무 득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학원을 오래 다녔어. 아, 이건 얘기가 다르지. 학원을 오래 다녔다는 건 나한테 오랫동안 페이를 했다는 거잖아. 페이를 했다는 건 이 사람하고 내가 오랫동안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유튜브는 본인들하고 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멤버십으로 뭐 등록이라도 했어. 아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지. 근데 시간을 내가 여기다 구독을 해놨다고 솔직히 말해서 맨날 와서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와서 자기네가 주은숙이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는 조금 눌렀다가 또 주은숙이 재수없는 것 같으면 또 심지어 구독 취소도 해. 이런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구독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쨌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남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진짜 도움이 되는 리뷰를 하고 싶으면 주은숙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인생을 바꿔가고 있어요를 해야지 진짜 찐 리뷰인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본인들이 나랑 뭔가 그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둘 다한테 이득이 안 된다는 얘기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리뷰를 하고 싶어도 내가 관점이 없고 내가 뭔가 본질이 없고 내가 뭔가 나눌 게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 심지어 이 독서 수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 생각을 바꿀 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결국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독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자, 이 MF 케어라는 독서 코칭 프로그램은 이제 심지어 인터내셔널 북 코칭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과연 성공적이었냐? 이걸 묻는다면 반은 맞고 반은 성공을 했고 반은 성공을 못했는데 누구만 성공을 했냐? 공급자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MF 케어를 처음 시작했던 주은숙과
주하영 바이블 채널의 주하영의 인생은 너무 달라졌어. 근데 소비자로 우리가 진짜 도와주고 싶었던 우리 학부모들은 안 달라졌어. 안 바뀌었어. 예전에 그 수업에 들어왔던 학부모가 인스타에 있어서 가끔 봐요. 근데 보면 내가 옛날에 하지 말라고 했던 멍청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소용이 없다고요.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책을 읽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고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잠시 자극을 받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사람의 오랜 습관을 뿌리 뽑고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했던 아이들하고 했던 수업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했던 수업을 기반으로 조은숙은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꾸준하게 했던 이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많은 뭐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우연히 광화문 집회 나갔다가 전 좌파 시절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과거에 어떻게 멍청한 선택을 했었고 왜 내가 그런 멍청한 선동될 수밖에 없었는지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튜브 채널이 심지어 갑자기 1000달이 채널에서 7만이 넘고 심지어 8만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유튜브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렇게 누군가가 막 굉장히 대단하다 할 만한 숫자는 사실 아니잖아요. 훨씬 더 구독자 많은 숫자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8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대단한 인플루언서 같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약간 감동의 어 그런 순간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올려주니까 너무 막 놀라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근데 나는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 이 사람들의 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 주고 싶어서 내가 베풀었던 그냥 나눔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나의 그냥 선물에 감동받고, 이 사람들이 나의 선물에 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그 앞에 작게 났던 도미노들의 연결인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는 또 유튜브의 어떤 그런 팬심을 기반으로 자유혁신이라는 정당 최고위원회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심지어 선출이 되고 근데 그것도 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 뭐 지금 거기서 최고위원 하고 있는 그 다른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출마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출마를 했으면 이게 달라졌을 거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막 그렇게까지 그 정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좀 깊게 연결돼서 해봐야겠다, 헌신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운으로 우연히 연결된 일들이다. 내가 뭔가를 막 의도적으로 막 내가 뭔가를 내 고집으로 내가 뭔가를 막 내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일을 잘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려고 했던 핵심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MF 케어는 211회 안티프레질이란 책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안티프레질? 오늘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책을 딱 2권 가져왔는데 성경하고 안티프레질을 가져왔어요. 공항에 책을 많이 가져갔죠. 근데 언제나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닥치기 전에 누구나 모른다고요. 한 대 쳐 맞기 전에 누구나 계획이 있다고요. 무게를 쟀는데 책을 대부분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빼고 한 권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망설임 없이 이 책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왜? 조은숙의 삶이 왜 그렇게 그동안 힘들었나를 보면 너무 프레질하게 살았어. 너무 온실에 화초도 이런 화초가 없게 도대체 몇 겹의 온실 안에 살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한 온실의 화초로 살았고 그래서 조금만 충격이 와도 너무 힘들어하고 조금만 충격이 와도 너무 불편해하고 조금만 충격이 와도 그 불편을 못 견디는 극강의 프레질 상태로 살다 이런 거예요. 인생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과 힘든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나를 살게 했던 건데 그걸 제거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때부터 진짜 뭐라고 할까? 최악의 지옥이 시작된다. 이게 왜 지옥이냐면 불편한 거 제거하고 뭔가 힘들게 하는 거 제거하고 문제 제거하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게 제거된 삶은 그냥 지옥이다라고 보면 돼. 왜? 문제가 있는 삶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내가 뭔가 배우고 뭔가 성장하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느끼거든. 근데 문제가 제거되고 불편한 게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라지면 삶이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고 오늘도 편안했고 내일도 편안했고 모레도 편안할 거야. 이런 상태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할 때 행복하려고 하잖아. 그죠?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 아니에요. 행복의 반대는 지루함인데 뭐가 지루함이에요? 오늘 살았던 걸 내일도 똑같이 살고 모레도 똑같이 사는데 심지어 앞으로 죽는 날까지 내 삶이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이런 이상한 뭐 저주라고 봐야 되나? 이런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똑같은 하루야. 죽을 맛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똑같은 하루지만 그 똑같은 하루를 본인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 지옥에서 탈출하는 마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날이 주어져도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나한테 불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그 불지옥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멸망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안티프레즐에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우리가 대자연이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은 파기하고 대체하고 선별하고 개조하는 데 적극적이다. 다시요. 파기, 대체, 선별, 개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적극적이래요. 근데 인간은 뭔가 파괴하고 싶어요? 힘들게 내가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파괴하고 싶어요? 절대 파괴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현재 편안한 삶을 불편한 밑바닥의 어떤 그 시절의 삶으로 대체하고 싶어요? 아무도 대체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뭔가 내가 삶에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와 동시에 편안함도 있어. 그러면 현재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더 좋은 문제로 바꿔가기 위해서 삶의 구조를 변경할 내 삶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있어요? 없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이 좀 지겹고 현실이 좀 반복되고 현실이 좀 지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불확실성보다는 지겨운 똑같은 현실의 반복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삶이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지옥이고 플러스 그리고 또 사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프레질해져요. 너무 프레질해져. 그래서 나는 이 상태가 안전하다, 잔잔하잖아. 그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한 게 안전하지 않고 안전한 게 가장 위험하다고. 안전한 건 우리가 칠면조. 주인이 1000일 동안 먹이를 꼬박꼬박 줬어. 근데 갑자기 1000일째 날에 주인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 나는 나를 사랑해서 보살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보이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3일 동안 만났던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저는 주은숙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동안 주은숙이 살았던 삶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주은숙은 굉장히 지 고집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이기적으로 저 편한 대로 최대한 뭐라 그럴까 그 지가 원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아무한테도 터치받지 않고 싶고 오직 지 삶을 지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던 여자였어요. 웬토니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결과가 좋았냐? 그래서 불편한 건 다 제거하고 나를 뭔가 신경 쓰이게 하는 건 다 제거하고 다 제거했어요. 심지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고객들마저도.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정신병에 걸렸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 멘토님이 중산층 정신병이라고 부르는데 남들이 봐선 삶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지옥이야.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왜? 아니 네가 너만큼만 살면 너 정도만 성공하면 아무도 내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아무도 공감을 못해. 그래서 얘기해봤자 욕만 처먹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어. 아니 심지어 나는 게다가 내가 사랑하는 일,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다는 건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최대한 이기적으로 살았던 주은숙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뉴질랜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냥 예스 했어요. 뭐 갈 때 계획이 있고 가만히 있어봐 통장에 잔고가 어떻고 이런 거 생각 안 했다고요. 그냥 예스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뒤에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는 뭔가를
저희 멘토님의 그 결단력이 되게 항상 부러웠어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매 순간 용기가 있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매 순간 뭔가를 딱딱딱딱 해내지? 근데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뭔가 준비하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음 우리는 뭔가 계획하면 내가 뭔가 준비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멘토님은 뭔가를 할 때 일단 해 봐. 그리고 일단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그럼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엔지니어링 하면서 되도록 만들고 만약에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얘는 버리는 프로젝트야. 그리고 이게 안 됐던 걸 이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가서 앞에서 겪었던 경험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이 작은 프로젝트의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처음에 멘토님이랑 같이 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나는 저런 거를 왜 우리 멘토님이 굳이 저런 거를 왜 하시지 않은 걸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수천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런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될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심지어 무료로 초대하도록 해서 또 그 무료로 하는 수업을 실험해 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정교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다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때 항상 저는 앞에 뭐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보여야지만 한 발 딛고 또 그다음 게 보여야 한 발 딛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들 일단 그 첫 발을 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왜? 계산이 안 나오면 안 움직이거든. 내가 이 돈을 썼는데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가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얘들은 발을 뗄 수가 없어. 운동화에 발을 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운동화에 발도 못 낀 애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심지어 신발을 달리면서 신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뛰면서 생각도 하고 뛰면서 신발도 신는 거야. 근데 심지어 신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신발이 사실은 필요 없는 신발을 신고 뛰느라고 신발을 준비하고 신발끈을 매고 뭐 등등을 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저희 멘토님 스타일은 딱 그냥 커밋먼트 퍼스트 먼저 결단하고 그 후에 경험하면서 수정하면서 되도록 아니면 제거하면서 이렇게 안티프라질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 4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멘토님한테 배운 거고 근데 이런 거예요. 배웠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배웠어도 여전히 주은숙 안에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려는 그 기질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뉴질랜드라는 공간에 와서 이미 멘토님이 지난번에 인터뷰인데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준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서 저는 준비라는 이 질문의 키워드에 뭘 내가 준비해야 되나 여기에 또 이 어 뭐라 할까 컨텐츠 함정에 빠졌어요. 근데 준비가 아니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이 나이에 내가 심지어 내 반백살의 나이에 이미 돈이 수천만 원의 돈이 건너갔고 티켓팅 끝났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뭐 식구들하고 다 이미 어떻게 이제 가서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뭐 모든 얘기 다 끝났는데 아니 뭐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전의 조은숙 스타일로 또 질문을 답변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막 계획을 하잖아. 그죠?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근데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어차피 계획해봤자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그 계획을 세우려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계획을 하느라고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라고 속도만 느려지고 사실은 속도가 가장 큰 비용인 거죠. 가장 큰 비용이 속도예요. 왜? 부자들은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거든.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부자들은 아무하거나 시간을 안 쓰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건 다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은 살 수 없거든. 그래서 부자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만 만나요.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이 사람이 내 직원인가? 딱 두 부류의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요. 제가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인맥을 위로 쌓아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하고 뭔가 깊게 인맥을 맺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현실에 와서 제가 한 행동들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인맥을 맺은 사람들이 다 위로 인맥을 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집도 꼭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옵션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숙소였고 사실은 편리성으로 따지면 거가 훨씬 더 좋아.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근데 여기가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숙소를 택한 거였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유러피언 쪽에서는 되게 독립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하고 버무려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전에 제가 이제 갈 뻔했던 그 옵션, 또 다른 옵션에 있던 분은, 이분은 자기는 막 그렇게 말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근데 제가 온 이 집은 너무 주인분들이 프렌들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거 하나도 마치 제가 갔다 돌아오면은 이 집 딸은 아니지만 마치 딸인 것처럼 오면은 막 이게 베드에 막 이불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제 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 방을 더 좋게 개선시켜 줄 수 있을까를 두 분이 상의하시고, 또 그런 거를 저한테 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는데 어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갔고, 어제도 사실은 그 기도를 드리고 잤어요. 주은숙의 생각으로는 또 멍청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근데 이 기도를 해도 사실 막상 현실의 발걸음을 디딛는 순간에는 잊어버리지만 내 마음의 의도와 내 마음의 어떤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막 그 무리에 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되게 외향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사실은 내향적이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원래 기질은 그래요. 근데 뭔가 이제 그 소셜라이징 해야 되니까 이제 역행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천천히 보면서 굳이 그 팀에 내가 끼려고 하기보다는 딱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있나? 직원으로 고용할 만한 사람이 있나?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거를 천천히 보고 나면 굳이 그 사람들하고 내가 버무려지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오늘 재밌는 걸 봤는데,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 왔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문화와 배경이 있어요. 뉴질랜드의 학교는 뭐 이런 인종차별 같은 거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되게 문제를 삼는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문화라고 할까? 분위기라고 할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레이시즘을 많이 당했을 것 같은 배경의 사람이 레이시즘을 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를 그냥 두루두루 보면서 나하고 맞춰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또 그런 아이들하고는 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또 다른 인맥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네가 왜 왔니?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주은 숙을, 모르겠어요. 어떤 도구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도구로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막 이제 그 보여주고 싶은 그 리더십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희 수강생들이 저한테 펀딩을 해요. 여기 온 티켓도 사실은 수강생들이 펀딩을 한 거예요. 봐봐요. 그 펀딩을 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수강생들한테 좋은 숙 어디 가니까 펀딩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미 돈도 굉장히 많이 수강료를 내면서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그런데 정말 많은 그 펀딩을 해서, 아무도 제가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펀딩을 받아서 제가 여기 왔어요.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의 내가 누군가를 이끌 때 그 이끄는 방법이 다양한데, 부모들은 자식을 잔소리를 하면서 이끌려고 그래.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야, 너 뭐 공부해야지.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잔소리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달리면서 차라리 보여주는 거예요. 잔소리로 내가 얘를 이끌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먼저 내가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리더십. 그게 사실은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매일매일 더 제 안에 있는 최대한 저 밑바닥에 있는 용기까지 끌어내서 뭔가를 실험하고 도전하고 시험하려고, 뭔가를 더 많이 경험하려고 하는 게, 저를 보고 있는 이 유튜브에 누군지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던 저의 고객들을 가장 1번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위한 용기에 다른 유튜브를 뭐 보는 분들이 함께 그 혜택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항상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주은숙에게 정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변화가 됐습니다가 최고의 리뷰예요. 근데 그런 리뷰가 아니고, 달리는 리뷰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응원? 여러분, 제가 응원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응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수객이 할 수 있는 응원을 그 응원의 에너지를 본인한테 쓰세요. 그리고 최대한 용기를 내서 좋은 수객이 어떤 영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그 본인들의 변화 여정을 댓글에 남기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댓글로 남기세요. 최고의 리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그러면 나를 자극 주고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나에게 푸시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 안으로 들어와서 그 불편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마주하세요. To change, you gotta change.